안녕하세요, 시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웃도어 활동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러스의 Vertix 2라는 GPS 시계입니다. 이 코러스라는 회사는 신생기업은 아니고 약 6년 전 2016년도에 시작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자전거 헬멧을 스마트 헬멧화 시키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회사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이 스마트워치 분야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는데요. 이 크로스라는 회사의 스마트워치의 장점은 스운토나 가민의 중저가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을 거의 저가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코러스의 페이스2라는 모델은 가민의 포러너보다 훨씬 저렴한 199불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실제 성능은 최상위급 모델인 피닉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국내에서도 마라톤이나 산악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얼마 전 10월 초부터 국내에서도 이 코러스 벌틱스 2라는 모델이 정식으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러스 벌틱스 2를 좀 일찍 구입해서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코러스 벌틱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배터리입니다. 풀 충전 시에 60일 동안 거의 리차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플워치를 샀다가 일주일 만에 리턴한 적이 있는데요. 애플워치를 사고 그 주말에 바로 요세미티를 갔다 왔습니다. 5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그 GPS 기록을 사용하고 나니까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그 스포츠워치의 주 용도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GPS 기록인데, 이래서는 아웃도어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모델로 제가 구입한 제품이 바로 이 가민 마크라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2년 동안 제가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실리콘 밴드로 되어 있어서 땀에 젖을 걱정도 없고, 이 티타늄 바디에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부딪혔는데도 아직까지 거의 스크래치도 하나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썼는데, 이것도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풀로 충전을 하면 이틀 정도 백패킹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긴 한데, 하루 정도 사용하고 나면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할 때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5박 6일, 6박 7일 이런 장거리 트루 하이킹을 많이 다녔는데, 이 시계는 장거리 트루 하이킹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계 하나 때문에 500g, 600g 되는 보조 배터리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계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케이블도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케이블이 다른 가민 제품들이랑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하고도 호환 안 되고요. 거기다 그 케이블을 잃어버리면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던 차에 이 시계를 알게 되었고,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이 배터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해보니 진짜 배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서 메시지, 카톡 다 확인하고 만보계, 심박계, 고도 확인까지 다 하면서 사용을 해도 1%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산에서 올 새틀라이트 모드로 사용하면서 하루 종일 백패킹을 하고 걸어도 약 한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배터리 걱정은 아예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일 정도의 뚜루 하이크에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두 번째 장점은 시인성이 뛰어난 인터페이스입니다. 제가 이 가민 시계, 가민 마크 엑스페디션 이 시계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불만은 바로 시인성이었습니다. 이 화면이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봐도 무슨 숫자인지 잘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게 또 큰 단점입니다.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거의 와치 페이스를 7, 8번을 바꿨는데, 어떤 와치 페이스로 바꿔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거나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러스 볼틱스 2의 이 와치 페이스를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신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 가민 마크 익스페디션, 이 시계의 인터페이스는 너무 세팅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세팅하고 사용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제가 코러스 볼틱스 2를 사서 거의 세팅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인터페이스가 쉽고 편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하이킹이나 러닝을 기록할 때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정확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고도계에 관해서는 거의 타이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건 아마 가민이나 수운토 같은 스포츠워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크게 공감할 내용인데, 예를 들어 가민 포러너를 차고 운동장 트랙을 10바퀴 정도 돌면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심하면 고도 변화가 1000m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칼로리 소모가 말도 안 되는 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코러스 벌틱스 제품은 3D 루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변화가 아주 정확합니다. 1시간 정도 운동에 고도 변화의 어떤 오차가 5m에서 10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나 또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지만은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 코러스 벌틱스의 시계는 만듦새가 아주 뛰어나고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바디나 사파이어 글래스의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예쁩니다. 아마 이 카메라로 보기에는 이 세세한 디테일들을 잘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냥 보기에도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복장에 차고 다니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실리콘 밴드가 오렌지색이었는데, 이런 파란색 계열의 실리콘 밴드를 따로 구입해서 차고 다니는데, 일반적인 그 캐주얼한 복장이나 또는 양복 같은데 차고 다녀도 패션 시계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다섯 번째 장점은 mp3로 사용하기가 참 좋다는 점입니다. 벌틱스2는 그 내부 저장 공간에 음악을 다운받아서 운동 중이나 백패킹 중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온라인 컨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미국 사람들은 음악을 어느 기기에 저장해서 듣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부의 저장 공간에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용량이나 또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했다든지 티타늄 바디를 사용했다든지 라는 것들은 가민으로 치면 최상위 기종인 피닉스와 같은 레벨인데, 가격은 300불 정도 저렴한 7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밴드 같은 액세서리도 거의 가격이 가민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큰 단점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큰 단점은 바로 GPS의 정확도입니다. 고도차의 정확도는 아주 뛰어난데 위치 정확도는 약간 좀 오차가 많더라고요. 위의 로그는 몇 주 전 요세미티 백패킹 할 때의 기록인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같은 트레일을 왕복했기 때문에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겹쳐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All Satellite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정확한 그런 거의 오차가 없는 정확도를 보여주는데, All Satellite 모드로 켜면 가민 피닉스 솔라 모델과 그 배터리 사용량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이 배터리 용량인데, 가민 피닉스 7X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라면 가민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리고 턴 바이 턴 같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놔두고 과연 이 시계를 구입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방금 약간 말씀드렸는데, 가민 피닉스 7X의 가장 큰 장점은 내비게이션을 할 때 턴 바이 턴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2-3m만 트레일에서 벗어나도 트레일을 벗어났다는 그런 오보를 줍니다. 근데 이 시계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켜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게다가 코러스 앱에는 코러스에서 제공하는 지도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아 앱이라는 지도 앱을 사용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다운받고 그것을 다시 이 시계와 동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계에서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가민 시계들도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시계의 딜레이는 성격이 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나마 올해 5월 업데이트로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켜려면 운동 기록에서 나가서 따로 내비게이션을 켰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걸으면 주변에 지형 지물 같은 것들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바위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 자잘한 단점으로는 시계의 용두 부분이 손목 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손목을 젖히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눌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락 버튼이 있어서 용두 부분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지 락이 해제가 되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그러면 3초 넘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눌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락이 해제가 되고 시계가 엉뚱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두를 오른손 잡이용으로 세팅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지만 사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여기가 자동적으로 눌러지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이 시계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시계가 좀 크고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이나 마라톤 위주보다 백패킹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게 오히려 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부분은 크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시계를 큰 걸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걸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시인성이 좋고 이게 알이 굵은 그런 시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계가 크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가민 7X 솔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안에 알 부분이 바깥에 그 솔라 패널 때문에 더 작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화면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면 알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이 시계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닉스 7X와 같은 무게인 89g입니다. 그 외의 단점은 사실 단점 찾기가 장점 찾기보다 더 힘드네요. 꼬투리 잡아보려고 하는데도 위에 이 몇 가지 단점 외에는 특별한 단점을 발견한 게 없습니다. 코러스 벌틱스 2를 몇 달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서 이 시계를 사용해보고 느끼신 또 다른 장단점이 있으시면 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The Expedition의 시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